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군무원 면접 준비에 있어서 공통적인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강의에서는 전공 면접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군무원 면접에 있어서 전공 면접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무원 면접에 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직렬에 상관없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면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유튜버 지난번 강의를 참고하시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전공 면접으로서 제가 다루고 있는 전자직, 통신직, 유도무기직 이거에 대한 공통 부분은 전자공학입니다. 전자공학과 관련된 전자기술에 관련된 그런 전공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물론 물어보는 질문 내용은 사실은 방대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자 관련 직군에 대한 자기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직이라든지 전자직은 군무원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또 통신직, 유도무기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군무원에 임용이 되었을 때 어떤 임무를 담당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자기술에 대한 군 장비라든지 군에 있어서 전자기술이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군에서 사용되는 그런 측정 장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품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공 면접에 있어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기술이 군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자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상 질문을 보게 되면은 군에서 사용되는 전투 장비 중에서 전자기술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유튜브에서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답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군사 로봇이다. 군사 로봇을 예를 들었다. 그러면은 이 로봇이 적용되는 예를 들어서 해안 초소에 이렇게 로봇이 어떤 임무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사용된 전자기술은 어떤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예를 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 대신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명한 전자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전자기술 중에서 제어인지 통신인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그런 전자기술에 대한 키워드를 예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함으로써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를 잘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봇이 조금 전에도 제가 군사 로봇을 했는데 로봇이 군 무기에 적용되는 사례를 들어보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경비 로봇이라든지 요즘은 또 우리가 군에서 큰 전투를 할 때 큰 짐을 들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관절에 착용하는 그런 또 힘을 보충해 주는 그런 로봇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로봇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를 생각을 하고 논리정연하게 또 전자기술의 키워드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현대의 전쟁은 우리가 전자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기술, 우리가 무기가 전자기술의 진화와 더불어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기술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텔스기에 대한 스텔스라는 게 뭐냐. 우리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런 비행기들을 우리가 스텔스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군에 사용하는 레이더 기술이라든지 등등등등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면접관이 이야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전자에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됐는지 설명해 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당히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 스텔스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자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이 접목되었는지 설명해 보라. 이래 버리면은 그거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나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우리 학원에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군사 기술적인 그런 용어들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밍 기술이라고 하는데, 제밍이라고 그러는데 전자파 교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인 비행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선 통신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한에서 전자파를 가지고 이렇게 교란시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은 전자 지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고 논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논리력을 물어보는 거라면은 3번, 4번은 전자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이해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전공 면접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첫 번째 관점은 전자기술이 군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자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관점은 장비 사용법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측정 장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군무원이 되었을 때 측정 장비를 가지고 고장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면접에서 제가 이렇게 나열한 이런 장비에 대해서 사용법을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자,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무엇을 측정할 수 있죠? 측정목, 이거에 대한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사용 목적과 용도를 주로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을 전공하셨다면은 이 전자장비 사용법은 아주 쉬운 그런 질문이 될 건데,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멀티미터가 있는데, 멀티미터를 가지고 어떤 것을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스펙트럼
분석기 또는 영어로 하면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라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걸 측정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사용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해두면 되겠습니다. 실제 뭐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뭐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용도하고 목적만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호 발생기 이걸 시그널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펑션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목적과 용도가 있는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학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 시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저는 그냥 주제만 던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여러 회사에서 만든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를 직접 사용해 봤느냐, 그 다음 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거에 대한 사용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 여러 지금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화면에 보게 되면은 이 교류 파형들이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용 목적은 우리가 교류 신호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피크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크 투 피크 전압도 잴 수가 있고 RMS를 잴 수가 있고 이 파형에 대한 교류 신호에 대한 파형 주기도 잴 수가 있고 주기를 재니까 또 주파수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교류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위상을 우리가 또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 신호의 파형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여러 가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오실로스코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오실로스코프를 확대해서 나타낸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 2, 3, 4가 되어 있죠. 이게 1 채널, 2 채널, 3 채널, 4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채널짜리 오실로스코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프루브라고 하는데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자가 되겠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노란색 펄스와 이게 잡음과 같은 파란색 신호, 그 다음에 녹색 이렇게 펄스들이 보이고 있죠. 지금 세 채널이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그런 멀티 채널 오실로스코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사진은 이렇게 보셨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은 안 할 거로 생각이 되고 전공자들은 잘 알겠지만은 비전공자들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질문에 답은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오실로스코프를 좀 더 확대해서 그런 제어 터치 판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호리존탈이라 해가지고 수평 부분, 호리존탈이라는 게 수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버티컬이 나오죠. 이거는 수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직에 대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이런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각각의 채널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이제 트리거, 우리가 동기화 시키는 트리거 단자고 이거는 매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적으로 FFT, 푸리어 트랜스폼 해주고 이거는 이제 그 파형들을 변환하기 위한 그런 단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평 측은 어떤 것을 담당하느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 이거는 시간을 컨트롤하는 단자입니다. 이런 교류 파형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제 이런 신호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 가로축은 이 가로축은 우리가 시간축이죠. 이게 수평축, 오실로스코프의 수평축은 시간에 관한, 타임에 관한 그런 이제 제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버티컬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버티컬은 요 수직은 전압이죠. 전압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정연파를 나타낼 때 이 가로축은 시간에 대한 요소고 이 수직에 대한 이 부분은 전압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면접관이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볼 때 오실로스코프의 호리존탈은 뭐에 관한 함수냐,
물어봤을 때 시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답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버티칼, 수직측에 대한 것은 어떤 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수직은 전압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두 번째 질문은 멀티미터에 대한 멀티미터라고 하고 멀티메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멀티미터에 대한 용도와 목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멀티라고 하는 멀티미터죠. 자, 여기 멀티라고 하면은 이제 다용도, 다목적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용도 미터라 이거죠. 그러면 다목적.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데, 이게란 멀티미터는 다용도 계측기인데 어떤 거를 측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사진은 우리가 멀티미터에 대한 확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멀티미터라고 했죠. 멀티라고 했을 때 이게 다용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를 측정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용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뭡니까? 여기가 이것이 교류 전압입니다. 이거는 AC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DC 전압입니다. 여기 줄이 그어져 있죠. 이게 V하고 이렇게 된 거는 AC 전압입니다. 그죠? AC 볼트. 자, V하고 이렇게 줄이 꺼진 것은 DC 볼트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밀리볼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밀리볼트인데, 이렇게 이거는 DC인데 작은 밀리볼트 단위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AC 볼트와 DC 볼트 측정할 수 있죠. 그 다음 저항을 측정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저항, 오음을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다이오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다이오드. 다이오드의 극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교류 전류와 AC 전류와 그 다음에 DC 전류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이오드 극성과 이런 용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여기 알아야 될 것이, 요거는 단자가 두 가지 선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빨강색으로 이렇게 된 그런 빨강색 프루브와 하나는 검정색으로 된 검정색 프루브 두 가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정색은 요 콤에다가 꽂아야 되고, 이 빨강색은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구멍이 있죠. 이걸 전류를 재고자 할 때는 빨강색은 여기다 연결해야 되고, 전압이나 저항을 측정할 때는 여기다가 꽂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전자 부품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2년 전에 기출 문제입니다. 자,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자, 정폭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도 좀 썰렁하겠죠. 자, 보통 이렇게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하면은 보통 한 1, 2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1분 내지 2분 정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트랜지스터는 정폭기입니다. 그럼 정폭기만 됩니까? 스위치도 되죠. 스위칭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말만 많은 게 되는 것이 아니고 키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학이나 전자회로에서 배웠던 그 트랜지스터 지식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3층 구조의 다이오드로서 NPN과 PNP가 있고, 또 트랜지스터에는 FET가 BJT가 있고, 그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키워드, 항상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키워드라는 것은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를 좀 섞어 써야 됩니다. 그래야 유식해 보이고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죠. 다이오드는 뭐 출제되진 않았는데 올해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 했을 때 다이오드는 뭐 2000 구조의 반도체 소자로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시켜서 사용하는 거고, 용도는 어떤 것이 있고, 또 특수 다이오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까지 해서 1분 내지 2분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IC와 저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훈련을 했습니다만은, IC도 여러분들이 할 게 많죠. 집적 회로로서 용도와 그 다음에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게 많습니다.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5초죠. 1분, 2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공이 있어야, 그런 설명에 대한 내공이 있어야 그게 지식으로 나타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잘 준비를 하시고, 이런 전자부품,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미스트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또 터널 다이오드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배웠던 그런 것들도 좀 숙지를 해 두시면 좋겠죠. 이상으로 군무 면접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전공 면접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공 면접은 사실은 내용이 방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 특히 면접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긴장해도 안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